나는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편이야. 이 말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상 없고 병원에서도 큰 얘기 안 들었고 밥맛도 괜찮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뜻밖이라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간 수치가 높다든지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챙겨 먹었던 음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시거나 설마요 하고 되묻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종 나오는 공통된 식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마늘은 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겁니다. 몸에 좋은 걸 먹고 있는데 왜 건강은 나빠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71세 박도연님은 매일 아침마다 직접 만든 마늘 장아찌를 하루 몇 스푼씩 드셨습니다. 자식들도 안 챙겨주는 건강을 본인이 챙긴다며 자부심이 대단하셨고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식사 후 소화불량과 가슴 답답함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약해져 있었고 간 수치가 기준치를 넘기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너무 자주 공복에 드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늘이 좋은 줄만 알았지 그렇게 먹는 게 내 몸에 무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방식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고 괜찮아 보였던 습관이 몇 년 후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은 천천히 망가지고 너무 늦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늘처럼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드시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늘이 문제겠어. 그동안도 먹어왔는데 내가 아픈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위장은 계속 자극받고 간은 해독 기능에 부담을 받고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늘, 물론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법도, 양도, 조합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계속 드신다면 그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착각 속의 건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 아파봐야만 한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닐까요? 마늘은 좋다는 말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고 드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먹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마늘을 공복에 씹어 드십니다. 속이 불편해도 이게 독을 없애주는 거야 하시며 꾸준히 드시는데요. 그게 정말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균 작용이 강한 대신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도 아주 강합니다. 빈속에 먹게 되면 위벽이 그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염, 속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마늘을 생으로 드셨을 때 속이 타는 느낌이 더 심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나이 들어서 위 점막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같은 양도 훨씬 더 자극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경우는 마늘을 단 음식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드시는 마늘 장아찌나 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만들기도 쉬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요. 그런데 장아찌에는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잡기 위해 또는 장기 보관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문제는 이 설탕이 혈당을 올리고 지방을 쌓이게 만들며 마늘의 유익한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당뇨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고 간이 피로해지고 지방이 쌓이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설탕만이 아닙니다. 마늘빵, 마늘과 고탄수화물 음식 조합도 흔히 간과되는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와 함께 먹는 마늘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식의 반복된 섭취는 몸속에 중성지방을 쌓이게 하고 결국 지방간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간과되는 점은 섭취량입니다. 마늘은 약이 되기 위해선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니까 더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마늘 10쪽, 20쪽까지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성분도 과용이 되는 순간 간에서 해독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의 유황 화합물은 적혈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혈성 빈혈 같은 희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아주 낮지만 존재합니다. 이런 정보는 약이 아닌 음식이라는 이유로 자주 무시되고 넘어갑니다. 나는 늘 먹던 방식인데 왜 이제 와서 바꾸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몸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버텨내던 위장도 잘 회복되던 간도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60대 이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음식의 질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셔오던 마늘, 지금까지 문제 없다고 느끼셨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마늘을 진짜 건강식으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 방법과 노년기에 중요한 뇌 건강, 면역력, 심혈관 기능을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방법은 익혀서 먹는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마늘은 적절히 익혔을 때 더 강력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마늘을 삶거나 찌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항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에서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익히면 위 자극도 줄고 냄새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훨씬 더 알맞은 방식입니다. 찌개, 국, 조림 등에 마늘을 처음부터 넣어 함께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궁합은 꿀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 신경 안정, 심장 기능 강화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꿀에는 바로 이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꿀은 자체 항균 작용이 있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훨씬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너지 조합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 변화가 심한 시기, 기력이 떨어지고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분들께 꿀마늘은 천연 피로회복제이자 항바이러스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간 부드럽게 쪄주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손상될 수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요. 찐 마늘이 한 김 식은 후 꿀에 담아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면 완성입니다. 숙성은 실온에서 3일,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에 5살 정도가 적당하며 식후에 드시면 위에 부담도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유효 성분이 가장 농축된 형태입니다. 알리신, 유황화합물,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소량 1티스푼만 드시고 위가 예민하신 분은 전문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노화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기억력, 집중력이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뇌 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신경세포 손상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적당한 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마늘은 분명 몸 전체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마늘을 여전히 좋은 식품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내 몸에 맞춰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뿐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건강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늘, 이제는 막연하게 좋다는 이유로 드시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드셔보세요.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지혜, 정확한 정보만 모아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늘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드시는 습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